요즘 이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돼가. 비행기도 좀 이렇거든. 비행기도 이런데 전기 자동차도 과거에 이제 일제 시대를 넘어오면서 뭐 교재 이런 것들도 이제 일본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본화된 용어들 혹은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한글화돼서 이렇게 썼던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전기 자동차 개념이 들어오면서 조금 영어가 이런 약자로 만들어진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뜻도 모르고 국내에서는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거야.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한국인들이 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용어를 막 그냥 줄임말로 막 써. 뜻도 모르고 써. 그렇다 보니까 이름도 뭐 원래 뜻도 아닌 걸 갖고 이름을 막 붙여갖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오류들이 좀 벌어져서, 항상 공부할 때 해외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뭐 이런 용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차 체크해서, 교차 확인을 해서 용어도 좀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조절장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재순환 장치. 그게 뭐냐면 디젤 연료가 타고 난 그 배기가스, 그러니까 한번 딱 타고 난 배기가스에 아직 완전히 타지 못한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걸 영어로 이제 그 DPF, 디젤 파티클이라고 불러. 요거를 그냥 내보내면 이제 뭐 경유차 뒤에서 배기가스 시커먼 것들이 막 나오잖아.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요것도 태우면 타는 물질이야. 그래서 요거를 다시 고온에, 일단은 굉장히 고온인데 타는 물질인데 배기가스로 나가버리니까 환경 오염을 시키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전에는 필터를 달았어. 그래서 DPF라는 걸 달았지. 디젤 파티클 필터. 그래서 DPF를 달아서 그걸 별도의 필터에서 싹 걸러내고, 이걸 고온의 배기가스를 거기다 불어넣어서 이걸 다 싹 또 태워버리는 이런 방식을 썼었거든. 근데 이것도 낭비잖아. 그래서 이제 또 개발을 해낸 게 이제 이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태운 걸 다시 불러들여서 실린더로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태우는 거야. 그러면 배기가스로 나가는 유해물질이 많이 줄겠지. 이걸 만들어서 유럽에서 뭐라고 붙였느냐? 클린 디젤이라고 붙인 거야. 이전보단 깨끗하다. 디젤이 깨끗한 게 아니라 배기가스가 깨끗하다. 그래서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막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 저온으로 냉각을 시켜야 이게 고용량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저온으로 냉각시키려다 보니 이제 냉각장치, 냉각 유지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부가장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하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진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고압으로 압축시키는. 그게서 이제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서 이제 액화시키는 탱크. 그걸 지금 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차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제 그게 지금부터 할 얘기다. 네. 하이브리드 자동. 저속일 때는 엔진을 쓰고 고속일 때는 모터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방식이 여러 가지지. 회생제동은 무조건 바퀴에 모터가 달려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모터가 아니라 발전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발전 시스템. 발전 시스템. 어쨌거나 전기를 이용해서 구동을 할 수 있는 게 내연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프리우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야. 그래서 얘가 기본 연비가 20km 이상 나오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지. 그 라라랜드에 보면 뭐 LA에 사는 사람들 막 촥 쓰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인들 차를 좋아하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특히 프리우스를 차로 인정 안 해요. 용의자를 막 찾는 과정에서 뭐 프리우스, 야 그 뭐 프리우스라는 차를 탔어?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러면 막 비하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니 뭐 예전 영화긴 하지. 어쨌든 그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만 보고 이제 고효율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리우스를 많이 탔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 또 많이 탔어. 그래서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 또 머슬카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 입장에서 보다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됐던 프리우스가 그런 역사가 있다. 가정에서 콘센트를 꼽아서 충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름이 플러그드인이다. 플러그인 말 그대로 그냥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다는 뜻이잖아. 플러그인이란 영어식 표현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딴 데 어디 들어봤니? 플러그인. 넌 많이 들어봤을 텐데. 플러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음악 용어도 있잖아. 언플러그드라는 말도 있잖아. 퓨. 자동차는 퓨일이라고 안 해. 가스라고 그러지. 가솔린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어떤 기계는 퓨일이라고 하고 어떤 기계는 가스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가솔린을 쓰는데 F1에서는 절대 가스라고 안 해. 죽어도 걔들은 퓨일이래. 항공기도 퓨일이야.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가스. 가스가 뭐 기체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가스 스테이션이면 가솔린 스테이션이야. 그렇구나. 쇼킹하다. 뭐. 그 가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나라에는 많은데. 가솔린. 우리말의 연료라는 말이 그 타는 물질이라는 뜻이잖아. 네. 애초에 그 fuel이라는 말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게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한테 fuel이라는 용어가 어색한 거야. 좀 전문 용어였고. 그래서 가솔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걸 줄여서 가스 스테이션이 된 거고. 주유소가 가스 스테이션이 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자동차, 즉 비전문가들, 일반인들한테는 다 가솔린, 가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일종의 연료라는 연료라는 뜻의 대명사가 가스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일반적인 대명사가 된 거네요. 근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퓨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제 기존에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스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하는 거지. 이제 원칙적으로 가스가 아니라 퓨일이 맞거든. 그래서 F1 쪽에서는 죽어도 가스라는 말을 안 써. 자존심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기술 수준이 걔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차가 아니야. 왜 F1은 차가 아니라 머신이라고 부르잖아 또. 그치? 이거는 F1은 카가 아니야. 걔들 머신에 들어가니까 가스가 아니라 퓨얼이야. 그건 개념 차이가 확실해. 그쪽에서. 또 일반 가솔린하고 또 달라. 이게 또 들어가는 종류가 차이가 조금 나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지. 비행기도 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에어플레인이라는 전문화된 기기장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도 역시 퓨얼이라고 부르는 거야. 탄다라는 개념은 화학적으로 말하면 뭐야? 연소. 열에 의해서 분자끼리 쪼개지는 거. 열에 의해서 그러면 안 돼. 열은 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지. 물리. 안 돼, 물리. 연소는 그러니까 연소가 산화인데 화학적인 반응을 해석하면 뭐냐고. 뭐와의 결합이야? 산소. 산소와의 결합이야, 그지? 탄소만 남는 건가요? 아니.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행위가 산화고, 산화가 빨리 일어나면 연소라고 하는 거야. 속도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산화가 불이고, 그걸 다른 용어로 burn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산화는 부식, 콜로션이 되는 거야. 이거 몰랐지. 이것도 공적인한데 이거. 그러니까 부식되는 과정, 즉 산화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열이야. 그게 속도에 비례해서 일순간에 빨리 산화가 되면 열이 일순간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이용한 게 폭탄이고, 그지? 천천히 일어나는데 열을 못 느끼니까 이건 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산화라는 말 자체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뜻이고, 염화라는 표현도 있지. 네. 그럼 염소랑 결합해서 염기성을 띈다라는 뜻이야. 그치? 오늘 아침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떤 물질이 염소랑 결합하는 거, 이것도 부식이야. 그치? 그래서 겨울에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염소가 막 바닥에 있는데 차가 운행을 해서 그 염소가 차에 들어붙으면 염소랑 반응해서 금속이 또 부식해요. 세팅해야 돼요. 염화, 산화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탄화도 있지. 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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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랑 결합하는 게 탄화지. 메탄 같은 거. 문과에서 그런 거 왜 모르겠지? 되게 생소하다. 그걸 그냥 암기했지 지금처럼 이해하려고 안 해서 그래. 질화도 있어, 질화도. 그렇구나. 연소가 결국 뭐냐? 산화잖아. 그 산화라는 게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 지금 이 수소도 들어가서 산소랑 결합을 하잖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연소야. 그 산소와 결합함으로써 동력과 열을 발생시키는 산화 반응으로 인해 열을 발생시키는 좋다. 근대스러운 진짜 근대스러운. 보통의 셀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셀인데, 얘는 밖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셀이야. 그래서 퓨전 셀이 되는 거야. 얘는 밖에 수소를 공급해서 충전을 하잖아. 연료를 주고 막 그치? 빼는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셀인 거야. 아, 그래서 퓨전 셀이 돼. 지금 너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셀의 화학 반응. 우리가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레드 엑시드 배터리의 화학 반응. 원리는 다 같고 물질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부를 때 그 배터리를 부르는 명칭은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느냐 가지고 구분을 하지. 지금 레드 엑시드라고 부르는 게 일반 자동차에 쓰는 납산전지인데, 양극판, 음극판에 납이 들어가고 일렉트로라이트로 황산이 들어가. 그래서 납산전지야, 걔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영어로도 포지티브, 네거티브라 표현 안 하고 굳이 용어를 만든 이유가 이런 혼란 때문인 거야. 그래서 특정 부분에 전류가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즉 전자가 이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가지고 에노드, 캐소드라는 걸 결정을 한 건데, 이건 회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의 입장에서 본 거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배터리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을 하는데, 얘는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한쪽에서 퓨를 계속 넣어주니까. 단방에 그 차이밖에 없고. 지금 거의 수소 보충하는 거나 급속 충전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정도까지 왔고, 이젠 단가 싸움이라고 봐. 발전 비용과 이 수소 합성 비용이 얼마나 누가 더 떨어뜨릴 거냐에 달려있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갈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장기적으로 볼 때 뭐 모든 차들, 뭐 화물 트럭 같은 경우도 다 전기화 분명히 될 거고, 지금 뭐 모터나 이 발전기 성능이 개발되는 추세를 보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아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더 빨리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게, 웬만한 뭐 자동차의 토크 뛰어넘은 지는 이미 오래고, 대기업들도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야. 이걸 단시간 안에 빨리 충전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 그냥 금방 화물차까지 그냥 싹 다. 그래서 뭐지? 현대 지금 연구원하고 인터뷰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단위 부피당 에너지 저장률.
이게 화석연료가 가장 높았단 말이야. 거기에서 30%만 뺐어도 지금까지 썼잖아, 연료. 그걸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환경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거다. 근데 그게 수소가 그걸 해결해낸 거야. 연료 그러니까 30% 이상이 돼버리니까 단위 부피당 그 수소는 기체를 액화시키니까 더 부피를 줄일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 거라고. 도심에서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단거리 주행할 때야 전기차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얘기했듯이 장거리를 뛰는 경우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계속 수시로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중간중간에 지금 충전을 서로 만드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지금 충전소, 가스 스테이션 다 없애버리고, 이제 도로에,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땅덩어리 넓은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도에 있는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될 수 있는 거야. 그 송전 비용, 송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손실, 이거 계산해봐. 작은 발전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LPG 가스 충전소 만들 때도 그랬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성을 담보하고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